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는 06435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5일 11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 5% 정도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하는 이유나 내용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요.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의 제조 판매 산업과 함께 방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수소 산업까지도 좀 진출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 트램,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열차나 이런 것들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으로도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에 현대로템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실적도 2018년도 19년도 대규모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시장의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2020년부터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 된 가운데 올해는 이제 흑자 폭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들이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된 가운데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울 때 그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다고 자회사 지분도 매각을 했고요.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열을 올렸던 부분이죠. 현재 현대로템을 주가를 강하게 좀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굳이 재료를 붙이자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6월 달에 발표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저는 어느 정도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 이 종목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 상승을 끌어주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그 주체가 현재 보시면은 기관이라고 보시면은 되겠고,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오늘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주요 이제 그 주체가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80만 주나 지금 팔고 있는데 이 물량을 과연 누가 받고 있느냐? 투신들, 연기금들이 아마 이 물량을 받아내는 거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의 대부분들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주던 놈들이 안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출해되면서 오늘 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 종목을 꾸준히 모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많이 산 거지, 최근에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온 거지 많이 꾸준히 모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사실 이 현대로템에서는 좀 단타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 외국인들은 좀 단타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밀리는 게 아닌가,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장 중에 또 다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외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인 것 같고, 어제는 장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중간에 확 올라갔죠. 그거는 이제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초반에는 좀 관망을 하다가 중간부터 이제 매수로 확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중간에 수급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냥 외인들 팔고 기관들 관망 개인들이 좀 매수를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현대로템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방의 흐름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 견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 이제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승 추세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국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지 또는 반등,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현대로템이 26,6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상단 추세선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저항대는 저는 한 27,000원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 되겠고, 이 27,000원대가 이전에 시가와 종가와 고가와 저가가 많이 만났던 구간이고, 이게 불과 2년 전 얘기거든요. 2년 전, 3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락에서 포기하고 던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뭔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가와 종가와 고가와 저가가 많이 만난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좀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7,000원대에 가까워지면서 좀 기술적으로 저항에 대한 압박을 또 받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이 좀 더 주를 이루는 가운데 오늘 좀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매도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저항대에 가서 그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5일선도 지금 훼손이 되고 있어요. 종가상으로 5일선 훼손되고 뭐 11선까지 이제 훼손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단기 상승세는 이제 한풀 꺾였다, 탄력이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항상 이제 현대로템은 이런 계단식 상승을 많이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지난해 5월, 6월 달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횡보나 뭐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죠. 상승이 있으면 또 조정이 있고, 조정이 있기에 또 상승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하나의 계단식 상승을 꾸준히 보여왔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한 27,000원 정도에서는 다소 숨고르기나 쉬어가는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올라올 때 보면 5일선과 11선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올라왔었거든요. 5일선도 잘 안 깼어요. 종가상으로 5일선이나 이런 것들도 안 깼고,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이전에도 보면 5일선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5일선 깨지니까 뭐 이제 슬슬슬 탄력 떨어지다가 11선마저도 깨지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늘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급락을 보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하면서 등락을 계속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락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일 돼서 또 짧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그동안에 이어왔었던 이 5일선이 종가상으로 훼손이 된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탄력 둔화를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11선까지 이탈이 된다면은 이제는 이 단기 상승세가 꺾이면서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가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대로템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 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관점으로 이 27,000원대나 이런 구간에서는 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좀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의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구간에서 지금 5일선이 또 훼손되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5일선, 저는 11선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둔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5일선에서 뭐 5일선 깨지면 일부 비중 조절, 11선 깨지면 나머지도 현금 확보, 이런 전략도 상당히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 주가의 상승,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깨에서 충분히 좀 대응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라면은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이 깨지면 어느 정도 좀 현금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11선 정도의 기준을 두면서 안 깨지면 들고 가고, 11선마저도 훼손이 된다면 나머지도 좀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좀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다시 또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구간이 매수 자리
자리가 좀 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응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통해서 또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면 또 그런 구간에서 또 진입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현대로템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이슈 종목 분석 코너에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궁금증 해결해 갈 수 있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 3종목씩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카톡 친구 추가는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는 시황이나 장중 실시간 속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기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대로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